여러분, 비트코인에서 진짜 권력을 가진 건 누구일까요? 채굴자, 거래소? 다 틀렸어요. 진짜 권력은 아무런 힘 없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만 개의 컴퓨터 하나하나가 비트코인 헌법을 지키는 법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알쏭달쏭한 진실과 왜 이게 금융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구조인지 알아볼게요. 보통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지배한다고 착각하죠. 어마어마한 전기세 내면서 컴퓨터 돌리는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에서 채굴자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거래를 모아서 블록을 쌓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검증이에요. 플로드를 운영한다는 건 여러분이 직접 법원의 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래와 블록이 비트코인의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거죠. 채굴자가 아무리 큰 블록을 만들어도 여러분의 노드가 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거부해버려요. 그 블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져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은행이나 정부 없이도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검증하는지 볼까요? 첫째, 이중 지불이 없는지 확인해요. 같은 비트코인을 2번 쓰려는 시도를 막는 거죠. 둘째, 채굴 보상이 정확한지 체크해요. 채굴에 성공한 자가 욕심으로 정해진 것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거부해요. 셋째, 모든 거래에 서명이 유효한지 검사해요. 진짜 소유자가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넷째, 총 발행량이 200만 개를 넘지 않는지 감시해요. 이 모든 검증을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믿지 말고 검증하라가 비트코인의 모토거든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건지 아세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을 믿어야 해요. 정부와 감사기관을 믿어야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코드만 믿으면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2017년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90% 이상이 세그위2x라는 규칙 변경 제안에 찬성했어요. 블록 크기를 키워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자는 거였죠. 거대 채굴풀들이 다 모여서 합의했고 큰 거래소들도 지지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노드 운영자들이 거부했거든요. 일반 사용자들이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채굴자들이 아무리 큰 컴퓨팅 파워를 가져도 노드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극양 기각이에요. 실제로 일부 채굴자들이 반대에도 강행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비트코인 캐시예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의 가치는 비트코인의 1%도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드포크라는 거예요. 규칙을 바꾸려면 네트워크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못 얻으면 다른 코인으로 체인이 갈라지는 거죠. 반대로 소프트포크는 뭐냐? 기존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존 노드도 인정할 수 있어서 체인이 안 갈라져요. 세그윗이 바로 소프트포크 방식으로 도입됐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비트코인에서는 권력이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 채굴자도 개발자도 결정권한이 없어요. 노드 운영자들의 집단적 합의가 진짜 권력이에요. 누가 강제로 규칙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시스템들과 비교해 볼게요. 은행은 어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면 그냥 따라야 해요. 여러분한테 선택권은 없어요. 정부가 화폐를 더 찍으면 여러분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동의도 없이. 심지어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중앙화돼 있어요. 창업자가 토큰의 절반을 가지고 있거나 재단이 마음대로 규칙 바꾸거나. 근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조차 규칙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떠났고 영향력도 없거든요. 노드를 운영한다는 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트코인 헌법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누구든 노드를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골드만삭스나 JP 모건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거래를 검증할 권한, 규칙을 지킬 권한, 네트워크를 보호할 권한이요. 이게 진짜 사회적 합의예요.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발적으로 같은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죠. 누가 총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다 같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아름다움이에요. 더 놀라운 건 노드를 운영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금융 주권을 얻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의 장호가 정확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진짜 여러분 거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들은 어때요? 은행 앱 열면 잔고 보이죠? 근데 그거 진짜일까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은행이 실제로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제로 은행들은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로 운영돼요. 예금의 10%만 실제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해 주는 거죠. 만약 모든 예금주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은 파산해요. 비트코인은 이런 사기가 불가능해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게 전부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변조가 불가능해요.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규칙은 명확하고 검증은 투명해요. 당연히 채굴자도 중요해요. 거래를 블록에 담고 작업 증명을 통해 네트워크를 보호하죠. 근데 채굴자는 집행부예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반면 노드는 사법부예요. 채굴자가 똑바로 하는지 판단하고 규칙 위반을 거부하죠. 그리고 사용자들은 입법부예요. 어떤 규칙을 따를지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삼권 분립 구조 완벽하지 않나요? 누구 하나 독주할 수 없어요. 채굴자가 욕심부리면 노드가 막고, 개발자가 이상한 코드 넣으면 사용자들이 거부하고, 사용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경제적으로 제약하죠.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시스템.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여러분은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구제하든 말든 여러분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속수무책이에요. 계좌가 동결되면 법원에 가서 몇 달씩 싸워야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직접 모든 걸 통제해요. 노드를 돌린다는 건 은행이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되는 거고, 결제 시스템이 되는 거고, 감사기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쟁취하는 자유죠. 하드포크 전쟁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2017년 당시 진짜 큰 싸움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블록 크기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해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만들자는 거였죠. 다른 쪽에서는 탈중앙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블록이 커지면 노드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중앙화될 수 있다는 거였죠. 결국 뭐가 이겼을까요? 탈중앙화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그거거든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누구도 검열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노드를 돌리는 게 쉬워야 해요. 일반인도 집에서 노드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죠. 만약 블록이 너무 커져서 데이터 센터에서만 노드를 돌릴 수 있게 되면 그건 결국 중앙화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 반대쪽이 이겼으면 비트코인은 지금쯤 페이팔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빠르고 저렴하지만 중앙화되고 검열 가능하고 결국 정부 통제를 받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탈중앙화돼 있고 검열 불가능한 최후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됐죠. 소프트포크도 재밌어요. 세그윗 도입할 때 채굴자들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받아들였어요. 왜? 사용자들이 원했고 노드들이 지지했으니까요. 채굴자들도 비트코인 생태계의 일부예요. 네트워크가 건강해야 자기들도 이득이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적 인센티브와 기술적 구조가 만나서 만드는 아름다운 균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 진화할 거예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확장성을 높이고 탭루트로 프라이버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핵심 규칙은 절대 안 바뀌어요. 총발행량, 블록 타임, 작업 증명, 합의 방식. 이런 근본적인 것들은 신성 불가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믿음 때문에 노드를 돌려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합의인지 아세요?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자발적 참여예요. 탈중앙화의 힘이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트코인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예요. 노드를 돌리든 안 돌리든 비트코인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을 스스로 소유할 권리를 얻는 거예요. 이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권력이에요. 채굴자가 왕이 아니에요. 개발자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수만 명의 왕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통치하는 시스템.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역사상 이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권력이 진짜로 분산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코드로 보호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Sitting in the basement apartment I rented with